부엌 싱크대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금 설거지를 마치고 배수구에서 플러그를 뽑았어요. 물이 깔때기 모양을 형성하면서 모든 음식물 조각이 그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작은 소용돌이에요. 이제 이것이 부엌 싱크대가 아니라 몇 미터 너비의 소용돌이가 있는 바다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음식 조각이 아니라 작은 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옆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가려고 하지만 소용돌이가 여러분보다 강해요. 헤엄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정하는 거예요. 네, 심해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겠죠. 하지만 힘을 아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인생의 비결을 기억하세요. 해안의 조류가 여러분을 데려다 줄 때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려고 하지 마세요. 옆으로 향하세요. 그러면 조만간 흐름에서 탈출해서 안전하게 해변으로 헤엄쳐 갈 수 있어요. 소용돌이 안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해야 해요. 투쟁을 멈추고 흐름의 방향으로 헤엄치세요. 그러면 에너지를 유지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수영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소용돌이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수면으로 가서 소용돌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은 살아남았습니다. 다시는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하지만 물론 소용돌이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강 어귀에서 바다 유람선을 타거나 카약을 타는 경우 그 장소에 대해 모두 알아보세요. 아마도 수중 함정이 가득할 거예요. 해안으로 헤엄쳐가서 소용돌이에 대해 모두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싱크대나 욕조의 소용돌이는 물이 구멍으로 빠져나가면서 형성돼요. 반면 바다나 호수, 강에는 배수구가 없어요. 물은 두 해류의 충돌로 인해 형성됩니다. 강한 바람은 하나의 기류만 생성할 수 있어요. 수온과 밀도의 차이가 또 다른 해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류로 인해 해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달의 중력이 물에 영향을 미칠 때죠.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두 해류가 만나면 소용돌이를 형성합니다. 두 개의 물줄기가 서로 소용돌이치며 나선형으로 내려오면서 중앙에 빈 공간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소용돌이는 너무 작아서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가 강하고 크면 배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러한 강한 소용돌이를 메일스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저수지와 해협 근처에서 두 해류가 충돌할 때 형성돼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소용돌이는 노르웨이 북부의 솔트스트라우멘 해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6시간마다 지름 약 10m, 깊이 5m의 소용돌이가 형성돼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이 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엄격한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소용돌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일부 소용돌이는 수백 배 더 크기도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죠. 북극해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길이가 30km에 달할 수 있어요. 도시 한 개 크기예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노르웨이에서 형성되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아요. 북극해와 대서양의 물은 혼합되어 인공위성에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열화상 카메라의 도움이나 물 색깔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소용돌이를 발견해요. 해양 생물로 가득 찬 해류가 생명이 없는 물과 섞이면 위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대한 소용돌이는 같은 온도의 물층 아래에 가려져 있어요. 위성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글라이더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포착했어요. 조종사가 없는 이 작은 잠수함은 수중에 떠다니며 온도와 염분 수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용돌이가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해류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곳의 따뜻한 물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차가운 물은 거의 생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난류는 유용한 요소를 공유해서 바다의 이 지역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를 관찰하면 과학자들이 해양 생태계의 구조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용돌이는 물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존재합니다. 태양의 플라즈마 에너지로 인한 소용돌이는 지구 반경보다 몇 배 더 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모든 태양 복사가 지구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 수는 없어요. 태양풍은 바다 표면의 바람처럼 지구의 대기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약간의 에너지는 여전히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죠. 태양 소용돌이는 자기장에 전기가 통하는 가스를 삽입해서 태양 플라즈마가 대기를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듭니다. 서로 다른 해류가 충돌할 때 소용돌이가 발생한다면 그 모습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하지만 바다와 대양에는 소형 보트, 요트, 거대한 선박, 석유 굴착 장치의 위험을 초래하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불량파도라고 합니다. 이제 요트에 올라타서 바다 어딘가로 항해해봅시다. 거친 파도는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폭풍이 시작되고 있지만 보트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바람은 요트의 선체에 부딪히는 작은 파도를 일으켜요. 하지만 이 파도들 사이에서 다른 모든 파도보다 몇 배나 큰 거대한 파도가 나타나요. 종이배처럼 순식간에 배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이 파도는 지나가서 바다로 사라집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의 파도는 순식간에 거대한 배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재난은 여러 번 발생해왔죠. 전 세계의 선원들이 폭풍이 몰아칠 때나 고요한 바다에 나타나는 거대한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크라켄과 아틀란티스에 대한 전설과 같은 파도를 동화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20세기 말에 파도의 크기를 측정하는 레이저 탐지기로 이 바다 현상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 노르웨이 북해의 한 주유소에 거대한 불량파도가 충돌했어요. 약 12m 길이의 큰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어느 순간 26m 길이의 거대한 파도가 형성됐어요. 그날 악성 파도는 동화에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자연현상으로 인해 20세기 후반에만 약 22개의 항공모함이 파괴됐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또한 과학자들은 만 개의 파도 중 하나만 불량파도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매년 그 높이는 1%씩 증가해요. 가장 큰 불량파도 중 일부는 높이가 30m에 달했습니다. 10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예요. 이 거인은 가장 강력하고 큰 배도 쉽게 부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항상 그 모습을 예측할 수 없고 여전히 그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파도는 바다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죠. 한 버전에 따르면 강한 바람이 큰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량파도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러한 두 파도가 서로 충돌하면 거대한 불량파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소용돌이가 불량파도를 만든다고 해요. 이러한 소용돌이는 해류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후 오랫동안 따로 표류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소용돌이 장을 형성합니다. 이 필드에 포함된 운동 에너지는 파도를 충전하고 강도를 높일 수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마이크로파와 빛을 연구해요. 이 파도는 이 두 가지 자연현상과 행동이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연구원들은 광파를 연구하면 불량파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